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참 오랜 기간 끌어오며 피말리게 했던 노르웨이 신형전차 도입 사업에서 결국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레오파드2가 선정되며 한국의 K2 전차 수출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실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가르스테르 총리는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레오파드2A7 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추후 상황에 따라 18대의 추가 구매 옵션도 포함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당초 전차 72대의 도입 계획을 세웠지만 군 내부, 특히 노르웨이군 크리스토페르센 참모총장이 전차 도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하며 차라리 장거리 활용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에 이번 도입 물량이 축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페르센 참모총장은 빡쳐서인지 아예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하긴 노르웨이 국토의 72%는 빙하의 침식을 받은 산지인 만큼 참총 아재의 의견처럼 아파치 헬기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급하긴 하겠네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수주 실패를 두고 K2 전차의 한계이니 K2 전차의 민낯이 드러났다느니 짓거리면서 수주 실패를 마치 K2의 성능 미달로 결부지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가르스테르 총리의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일보와 같은 매체인 포스바레 포럼에 따르면 슈테르 총리는 유럽의 안보와 정치 상황은 한국의 K2 블랙 팬서가 아닌 독일 레오파드2를 선택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중요했던 것은 나토 파트너들과 노르웨이 군대가 작전하는 육군 방식의 상호 능력이었다. 전차의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긴밀한 동맹국인 독일과의 협력이라는 안보 정책적 중요성이 고려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현지 기자가 한국 전차를 획득하는 것을 정말 고려하긴 했었나? 라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슈테르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에 대한 안보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독일이 선택되었지만 우리는 한국의 전차 또한 매우 좋은 선택지이고 성능과 질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여세를 몰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를 도입해야 했어도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해당 질문을 던진 노르웨이 국방기자 안드레아 로그스트랜드는 지난해 1월 29일 K2 전차가 보유한 첨단 기술의 우수성을 기사로 작성했던 만큼 이번 독일 전차 수주가 많이 의아했나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슈테르 총리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넘겼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은 이미 발발했고 이는 심각한 안보 정치적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자는 본격적으로 독일 방산업체의 생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기자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5년에 새 전차를 받아야 하나 국방부 장관은 2026년에 들어서야 첫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공급업체는 이와 관련 뭐라고 했던 것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슈테르 총리는 현재 유럽의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지연이 될 수도 있다며 이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야 생산 라인이 더 미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슈테르 총리 인터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 K2 전차가 현지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뭔가 정치적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생산이 왜 이렇게 느리냐? 독일 산업은 3분의 1만 남은 거냐? 아니면 이게 비참한 전속력인 거냐? 2026년 첫 도입에서 2031년 마무리란다 라고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지리적으로 스웨덴, 핀란드 뒤 나토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경 지역인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지역은 북위 68도로 빙하섬인 그린란드와 위도가 같으며 1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수시로 발생하는 라스푸티차로 인해 러시아 기갑부대의 서진이 쉽지 않은 곳으로 폴란드나 발트 3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전차의 위협이 비교적 덜한 곳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레오파드2A4를 운영했었기에 겨우 50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차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모험적인 일로 유지보수 인프라나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교본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독일과 손을 잡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1949년 나토 창설 멤버 12개국 중 한 국가로 독일과 노르웨이 양국은 발트해 국가 이사회 회원국들입니다. 특히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크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40대, 42대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으며 현재는 나토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독일 숄츠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독일의 무기 생산과 배달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독일의 군수무기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될 것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숄츠 총리는 현재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슐츠의 이러한 발언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독일 무기를 도입해 원활히 공장이 가동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짝 징징댄 것인데요.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꺼려왔던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국의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나토 사무총장과의 모종의 거래 성격의 담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조업체인 크라우스마페의 베그만은 현재 독일 내 생산 라인이 전부 가동 중단되어 그리스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을 지경인데요. 이에 노르웨이의 발주로 인해 적어도 2031년까지는 독일 내 생산 라인 가동이 확보되었고 나토 입장에서도 유럽 내 또 다른 군수물자 생산 라인이 생겨나게 된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톨텐베르크는 대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일 노르웨이의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을 극히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양국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노르웨이 국방부나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한국이 아닌 독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 신형전차 수주를 따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냥 비관만 할 일은 아닌데요. 노르웨이는 부유한 국가이면서도 이번 전차 도입 계약에서는 무려 100%의 절충 교역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교역 물품으로 지목된 JSM이나 NSM의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100% 옵셋으로 받기에는 수량이 너무나 많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도무기 체계의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하 수출이 되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출된 지 꽤 된 K9의 옵셋마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K2 전차마저도 어거지로 절충 교역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되기도 하였습니다. K2 전차의 우수성은 이미 노르웨이 현지에서의 테스트로 완벽히 입증이 완료되었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할 초창기에는 K2 전차가 레오파드2의 도입을 확정시킬 들러리격으로 세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평가에서 K2 전차의 예상 못한 성능에 나토 국가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는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레나 기지에서 치러진 K2 전차와 레오파드2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노르웨이 매체 투단노에 따르면 노르웨이 현지 테스트는 K2가 뛰어난 기동성, 뛰어난 디지털 시스템, 자동장전 장치 및 미래무기 시스템 통합 가능성을 갖춘 새로운 전차 모델을 충족하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는 폴란드에게 한국산 전차에 대한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K2 폴란드 수출에는 노르웨이 테스트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K2 전차는 나토 표준 표적 4분의 1 크기로 진행된 사격 시험에서 완벽하게 명중시켰고 이 소문이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에 퍼진 것이죠. 또한 노르웨이 요아킴 벤슨 국방차관은 한국의 K2 전차는 전투 성능이 높은 현대식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서방 세계에서 선도적인 전차 생산 업체라고 밝혔는데요. K2 전차가 성능이 좋지 못했다면 바로 레오파드2를 고민 없이 도입했을 텐데 너무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자 도입 결정 시한도 연기해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기도 했죠. 한편 노르웨이 전차 수주는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루마니아의 K2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루마니아는 지난해 9월 도입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월 31일에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직접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시승까지 하였습니다.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던 노르웨이와 달리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 도입 여부는 오히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나토군 최전방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에 영향을 받을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라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토군의 EFP 전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FP, Enhanced Forward Presence는 나토 연합군의 전진 배치된 방어 및 억지력 군대입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과 발트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 배치된 군대로 2016년 바르샤바 정상회담 이후 군사 위협이 가장 극심한 지역에 다국적 전투 부대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장관과 루마니아 안젤틀보르 국방장관은 1월 10일 폴란드 EFP 기지에 주둔한 루마니아 전투대대를 방문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의 장관들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상호 운용성 대폭 향상이라는 발언이었죠. 부하샤크는 매일 EFP 전투단은 제15기계와 여단과 협력하여 합동 작전 계획 및 수행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훈련을 수행한다며 앞으로 양국의 첨단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을 통해 나토 최전방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는데요. 폴란드 제15기계와 여단에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 완료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담화가 이루어진 후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은 K2와 K9의 성능을 점검하러 한국에 방문한 것이죠. 폴란드는 EFP 내에서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데요. EFP는 주도국과 기여국으로 나뉘는데 주도국은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헝가리 등이고 기여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입니다. 그리고 주도국인 폴란드의 기여국은 바로 미국이죠. 주둔 병력이나 규모 면에서 타국가의 10배에 가까운 압도적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며 체계를 전환 통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무기의 생산 허브가 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에이브람스 116대를 도입하였는데요. 폴란드군의 구상은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함께 에이브람스 M1 전차 상호 운용을, 그리고 최전방 EFP 국가들과 함께 K2 전차를 표준 주력 전차로 상호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한번 폴란드의 한국 방산 협력이 얼마나 빗딜이었는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폴란드 자체 수요만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였지만 앞으로 EFP 국가들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판매 수요가 폴란드의 도입 이후 더욱 증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2 전차가 독일 레오파드의 전체 수요를 다 가져오지 못할 수는 있지만 최전방 국가들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필요한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최전방 국가인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K2, K9, FA50, 천무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수주전의 패배가 K2 전차의 패배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데요. K2 전차 충분히 잘했고 장했으며 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판을 한다면 국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신화 웨이보 등의 중국 네티즌들은 K2 전차 수주 실패를 비아냥대며 K2 전차가 현지에서 호평받았다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우면 이럴까요? 하긴 중국 전차는 사람 한 명이면 멈춰서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2 전차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이상으로 리얼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